네, 안녕하십니까. 쉬운 고전 이지 고입니다. 자, 손자병법 제2편 작전편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커피 한 모금 하면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가 졸속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회가 생기면 포착하는 대로 바로 실행해라. 우리 주변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내 준비가 아직 내가 덜 된 것 같아. 난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좀 더 완벽해지면 시작할 거야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바로 전장터에서는 절대 기회를 두고 준비를 더 할 거야 라는 말을 하지 말고 바로 시작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 중에 졸속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선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졸속은 지금의 기회에서 우리가 사업이나 혹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청년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떤 분야에 어떤 부분에 내가 그 부분을 선점하느냐가 되겠죠. 물론 지금 다 휴대폰을 쓰시겠지만, 선점, 바로 이 졸속으로 선점을 했던 가장 유명한 기업이 제 생각에는 카카오톡인 것 같아요. 선점을 하고 났죠. 그러니까 지금 다 카카오톡 쓰니까 다른 어플이 나와도 못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하면서 이미 선점화된 곳에서 우리는 그 선점 효과를 웬만하면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졸속이라는 것은 바로 기회를 보는 눈, 그리고 기회를 보는 눈을 가지고 과감하게 결단을 할 수 있는 그 장수의 기질을 가졌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기회라고 생각되면 가감없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떤 기회든 간에. 여러분들은 아직 젊고 젊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 번의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회가 올 때마다 한번 과감하게 도전을 하면서 병법에서 말하는 졸속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한번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 속전속결의 승리를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빨리 하라는 졸속, 두 번째는 무엇보다 적의 것을 나의 것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전편에서 우리가 비용을 계산해 봤죠. 굉장히 많은, 하루에 1000금씩 들어가는 비용이 계속 까먹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전을 했을 때 얼마나 큰 손실이 있을까를 알 수가 있죠. 손자병법의 작전편에서 보면 나라가 군대 때문에 가난해지는 까닭은 멀리까지 그 많은 군수품과 물자를 수송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전쟁은 이 나라에서 저 나라까지 멀리 나가게 됩니다. 멀리 나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하루에 1000금씩 계속 깎여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달, 두 달, 세 달,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본국에서 계속 끊임없이 군수물자를 보내줘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세금을 더 가져가야 되고, 안 그래도 전쟁에 끌려간 젊은 층들 때문에 농사나 상업을 할 인구가 없음에도 조세는 계속 걷어져야 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이 피폐해지면 국가가 위태로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전속결해야 된다. 그리고 속전속결해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물자를 현장에서 조달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속전속결 승리의 방법입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전장터를 나간 장수에게 현장에서 그대로 우리가 충당을 하면서 전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수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든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손자병법 다음 편에 나오는, 졸속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식량을 적지에서 어떻게든 자급자족해라. 자, 이렇게 하면 손자병법 다음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나라에서 비용을 주더라도 양식은 적으로부터 획득하라.
그렇게 됩니다. 군수 물자가 계속 들어오는 건 너무나 긴 거리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양식을 꾸준히 충당할 수 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농토를 개간하고 소금을 만들어내면서 비용을 충당했죠. 국가로부터 비용을 받더라도 거기서 그대로 양식과 소금을 통한 비용을 꾸준히 충당받으면서 전쟁을 오랜 기간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외부로 전쟁을 나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는 바로 적지에서 양식을 충당하라는 말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딱 이해를 하면 굉장히 참 전쟁은 무서운 것이고, 그러면 장수가 전장터에 나가서 적지를 확 휩쓴 다음에 약탈을 해야 하는가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또 다르게 보고 있어요. 손자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다음 편에서 보면 바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혜로운 장수는 적으로부터 식량을 빼앗아 온다. 적의 식량을 빼앗아 오는데 그 이유는 내가 가진 한 석의 식량은, 이것을 먹는 것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충당된 일이지만 적으로부터 가져온 식량 한 석을 먹는 것은 우리가 준 20석의 식량을 먹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만큼, 그것은 그 현지에서 적으로부터 가져온 식량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것은 단순한 약탈이 아닙니다. 단순한 약탈이 아니라 굉장히 지혜롭게 적지에 있는 식량을 내 것으로 취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탈취한 물건을 가지고 우리의 군사들에게 보상을 할 때 적의 포로를 굉장히 잘 대해줘서 아군으로 삼고, 적의 전차를 포획하면 깃발을 바꿔 달아서 우리 전차와 섞어서 우리 부대가 더 강력해진다. 이런 부대를 쓴다는 것은 단순하게 약탈을 하고 사륙을 하고 이를 통해서 적진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드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속전속결, 기회가 있으면 졸속으로 스피드하게 하고, 두 번째는 적지에서 식량을 충당하고 적지에서 모든 것을 충당하되 그곳에 있는 지역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풀고 그곳에 있는 포로를 정말 잘 교화시켜서 우리 편으로 감화시킬 줄 아는 능력을 가져라. 적의 힘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이길 때마다 더 강한 군대가 된다. 그게 손자가 말하는 상대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비용은 줄어들고 전쟁을 할수록 상대의 것으로 우리는 더 커진다. 이건 어려운 일이죠.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1편 개편에서 이야기했던 지혜로운 장수의 능력이라는 것이 여기서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군율을 엄격히 해서 쓸데없는 살인을 저지르지 마라.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본군이 휩쓸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명나라군이 왔을 때 그 찬빗으로 머리를 긁어내는 것처럼, 촘촘한 찬빗으로 머리를 긁어낸 것처럼 우리 조선 땅에 있는 모든 물자를 다 앗아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절대 적지에서 인정을 얻고 식량을 얻고 적의 포로가 우리 편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손자는 바로 그러한 군대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수는 규율을 엄격하게 해서 적지에 있는 민간인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주면서 적지에 있는 포로가 되더라도 정말 잘 대해주고 그들의 무기를 온전히 만들어서 우리 것으로 다시 병력을 불리는 방법으로 전쟁을 하라. 속전속결 제2원칙, 상대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라가 제 두 번째 원칙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마음의 수련과 일정 이상의 인격 수양이 되지 않으면 힘든 부분이겠죠. 우리가 어떤 지금 현재 사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의 힘으로만 세상의 일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상대의 힘도
나의 힘으로 필요합니다. 나와 친한 사람들의 힘, 나의 가족의 힘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뛰어난 리더십을 가졌다면 내가 적으로 생각했던 경쟁 상대의 힘도 얻어서 나의 힘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급변하는 지금 시대의 전장터에서 뛰어난 리더가 갖춰야 할 자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작전의 제 세 번째 원칙은 무엇인가? 졸속. 두 번째는 상대의 것을 나의 것으로. 자, 마지막 속전속결의 세 번째 원칙. 적에 혹은 상대에 대해서 우리 아군의 강력한 정신력을 만들어 놓아라 입니다. 손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살적자 노야. 정말 뭐라고 할까요? 정신력이라는 부분은 굉장한 부분이죠. 사기를 나타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을 죽이고자 한다면 적에 대한 강력한 적개심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아군이 상대에 대해서 강력한 정신적인 무장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 즉 아군의 사기가 높아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강력한 적에 대한 강력한 어떤 그 정신적인 무장을 하기 위해서 손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포상을 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적에 대한 포상을 정확하게 해줘라. 공을 세운 자에게 정확하게 포상을 해줘라. 어떻게 포상하느냐 한번 문구를 보겠습니다. 전차전에서 적의 전차 10대 이상을 획득하면 가장 먼저 전차를 획득한 자에게 포상을 해줘라. 적에 잡힌 포로도 교화를 시키는데 우리 아군이 승리했을 때 정확한 포상을 해주는 건 정말 중요하죠. 포상에 대한 심리를 통해서 전쟁에서의 사기를 높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하면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칭찬에 인색하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건 물론 우리가 조직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리더가 우리 그 직원에 대해서 혹은 서로 상하 관계에 있는 관계 혹은 평등한 관계 혹은 가족들끼리도 우리가 과연 서로 칭찬을 잘 해주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확한 칭찬, 잘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칭찬과 포상.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게 포상을 해 줍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포상을 주기도 합니까? 여러분들께서 강한 힘을 가지고 싶다면, 내 스스로가 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싶다면,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계획해서 실행하고 나면 그 실행에 대한 포상을 내 스스로에게도 해주십시오. 정확한 포상을 해주는 것만큼 강력한 정신력을 길러주는 것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2500년 전 그 전장터를 누비는 데서 살적자 노야, 적을 죽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적개심을 키워야 되고 그 적개심을 통해서 사기를 높이는데 그 방법은 정확한 포상이다 라고 손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2편의 손자병법은 이렇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네요. 전쟁은 승리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절대 오래 끄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쟁의 본질을 아는 장수만이 백성의 목숨과 국가의 안위를 책임질 수가 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장수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곧 여러분들의 목숨과 여러분들의 안위 스스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장의 가장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기회가 오면 바로 포착해라. 정확한 포상을 통해서 내 자존감을 높여라. 관계를 통해서 나의 편도 나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심지어는 경쟁 상대에 있는 사람에게서도 그 설득을 통해 그 관계의 대화를 통해서 나의 인격적 수양을 통해서 상대도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라. 그것이 바로 본질이다. 그 본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목숨, 우리의 안위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도 현대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한번 작전편 마무리를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작전편을 쭉 읽어보시다 보면 앞부분은 내용이 어려울 수 있다. 왜? 지금 쓰지 않는 용어의 무기들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종류의 무기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읽으시고, 핵심은 바로 작전편 첫 번째, 하루에 1000금씩 들어가는 만큼 많은 물적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속전속결해야 된다. 속전속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졸속, 기회를 보는 눈을 가지고 기회가 포착되면 준비가 덜 되었더라도 그대로 실시해라. 두 번째는 상대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능력을 키워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상대들에게 그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십시오. 그 능력은 바로 나의 개인적인 인격 수양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강력한 정신력을 키워라. 그 정신력을 키우기 위해서 내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내 자신에게 포상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속전속결로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서 나의 비용과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이 너무나 소비되지 않고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작전을 여러분도 만드십시오. 여러분 다 계획이 있구나. 작전편 마치고 다음 시간 제3편 모공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